저는 초등학교를 시골에 있는 작은 분교에서 나왔습니다. 전교생이 6명뿐이었던 저희 학교는 따로 정해진 시간표가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때그때 공부하자고 하면 공부하고 나가서 놀자고 하면 나가서 뛰어노는 그런 곳이었어요. 당연히 저희들은 공부보다는 뛰어노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등교부터 하교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운동장에서 뛰어놀며 보냈습니다. 때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여름이었습니다. 매일 운동장에서만 놀기에 실증을 느꼈던 저희는 담임 선생님께 자연학습을 핑계로 개울가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선생님은 이를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시 저희 마을에는 마을 뒤편으로 2개의 선앙당이 있었고 그 주변 나무에는 오색천이 휘감겨 있어 매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이 2개의 선앙당 사이로 작은 개울이 흘렀는데 여기는 물이 정말 맑아서 가재나 도롱뇽 같은 것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전부터 어른들은 선앙당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맑은 개울가에서 놀고 싶다는 그 유혹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전 10시쯤에 저희 6명은 그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이 개울가는 한여름에도 서늘한 바람이 불고 주변은 숲으로 우거져 있어서 피서 장소로는 제격인 곳이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아무리 더운 날이라고 하더라도 이 근처로는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더위도 피할 겸 개울가에 발도 담그고 가재도 잡으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 한 아이가 개울가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궁금하다며 위로 한번 올라가 보자고 했습니다. 괜한 호기심과 모험심에 들뜬 저희는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개울가 위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한 40분 정도 개울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개울물이 발이 시리도록 차가웠고 한여름임에도 오한이 들 만큼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온통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대낮이었음에도 정말 깜깜했습니다. 여기서 저학년이었던 아이 2명이 겁을 먹고 내려가자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저와 6학년 형은 다른 아이들에게 괜히 어른스럽게 보이고 싶어서 야, 이 쫄보들아. 형들이랑 같이 있는데 뭐가 무섭냐? 겁먹지 말고 그냥 뒤에 바싹 따라와. 이렇게 아이들을 다그치고 저희는 계속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한 20분을 더 올라가자 개울가 옆에 집이 한 채 보였습니다. 그 집은 나무로 지어져 있었는데 지은 지 오래됐는지 정말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문과 창문의 창호지는 어디 하나 찢어진 곳 없이 깨끗하게 발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집을 관리하는 것처럼요. 저희는 새로운 아지트를 발견했다는 생각이 들떠서 곧장 그 집을 탐색했습니다. 6학년 형이 앞장섰고 제가 그 뒤를 따라갔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문고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문고리에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끈이 묶여 있었는데 6학년 형이 그 끈을 끊고 문고리를 열어 젖히자 방 안에 있던 차가운 공기가 저희를 확 덮쳤습니다. 방 안은 신문지와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장롱이나 책상 등의 가구에는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방에 쓸만한 게 뭐 있나 찾아보려고 들어가서 천천히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문고리를 잡아당긴 것처럼 쾅! 하고 문이 엄청 세게 닫혔습니다. 밖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고 저와 형도 적잖이 당황했지만 의연한 척하며 문을 다시 열려고 밀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있는 힘껏 밀어도 문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마치 누가 밖에서 막고 있는 것처럼 그저 문이 덜컹덜컹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집안의 창호지가 미친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바람에 떨리는 것처럼 하르르르 하는 소리가 사방을 뒤덮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창호지를 손톱으로 박박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형은 겁에 질려
울먹거리며 문을 밀다가 발로 문을 걷어차서 부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저희는 필사적으로 개울을 따라 뛰어 내려갔어요. 그때 시간이 정확히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늦어봐야 오후 1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텐데 밖은 늦은 밤처럼 아주 깜깜했습니다. 개울가를 따라 마을까지 뛰어내려오니 먼저 도망쳤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눈물이 범벅이 되어 오들오들 떨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모여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울먹이며 그 집에서 무언가를 봤다고 했어요. 문이 쾅 닫히고 다 같이 도망칠 때 잠깐 뒤를 돌아봤는데 하얀 머리를 풀어헤치고 검은 소복을 입은 여자가 까르까르거리며 문을 꽉 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모두 소름이 돋았고 덜덜 떨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에게 혼날 것이 무서워 오늘 있었던 일은 비밀로 하자고 굳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 선생님께 얼굴 도장을 찍고 하교했습니다. 그 꺼림칙한 집에서 도망쳐 나오느라 몰골이 엉망이었던 제게 엄마는 학교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모양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서 개울가에서 놀다가 뱀을 보고 도망치다 이렇게 됐다고 둘러댔습니다. 집에 오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한기가 느껴지고 몸이 으슬으슬 추워서 저녁만 먹고 일찍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그렇게 누워서 한참을 덜덜 떨다가 잠이 들었고 두어 시간 지났을 무렵 잠이 살짝 깼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방 안에서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저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천천히 실눈을 떴는데 제 발끝에서 까만 무언가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 검은 형체는 좌우로 천천히 몸을 흔들더니 갑자기 무당이 구슬하는 것처럼 방방 뛰면서 까륵까륵 소리를 냈습니다. 전 너무 무섭고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을 뻔하다가 이내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밖에 계시던 부모님과 할머니께서 무슨 일이냐고 달려 들어오셔서 불을 켜셨고 그러자 그 사람 모양의 형체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울면서 그제서야 낮에 있었던 사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할머니의 낯빛이 어두워지더니 저보고 그 문을 그대로 열어놓고 나왔냐고 추궁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무당을 찾아가야겠다고 하셨어요. 그날 전 알 수 없는 이유로 열이 40도까지 올라 심하게 앓았습니다. 시골에선 그 시간에 밖으로 나갈 차편이 없어서 부모님이 저를 밤새 간호하시며 해열제만 계속 떠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고 저는 날이 밝도록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할머니는 저와 같이 그 폐가에 갔던 아이들을 모두 저희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읍내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셨습니다. 점심때쯤 되어서 할머니께서 무당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무당은 저희 집 문을 열자마자 소금을 마구 뿌려댔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이 악귀를 쫓아낼 수가 없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다른 아이들은 겁에 질려 전부 울기만 했는데 1시간 정도 지나서 이 무당이 연락을 받은 또 다른 무당까지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 둘은 변변한 도구도 없이 이상한 나뭇가지 하나와 방울만 들고 곧바로 굿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굿을 하는 한가운데 모여 앉아서 겁에 질린 채 무당을 지켜보았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굿을 하던 무당 한 명이 갑자기 뭐에 홀린 듯이 자지러지게 웃더니 우리를 죽일 듯이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곤 우리에게 다가와서 왜 자기 집에 왔느냐고 문을 다 부숴놨으니 갚으라며 우리를 마구 흔들어 제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를 풀어헤쳐 산발을 만들더니 까륵까륵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제 검은 소복을 입은 여자를 봤다던 아이가 자기가 어제 들었던 소리가 저 소리였다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와 나머지 아이들도 울면서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에 홀린 무당이 갑자기 저희 집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가더니 제 방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무당이 제 방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건 바로 새하얀 창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은 창호지를 품에 안더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며 쌩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과 다른 무당이 불이 나게 그 무당을 쫓아갔어요. 귀신에 홀린 무당은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앙당 사이길을 전혀 알 턱이 없는데 거침없이 성큼성큼 선앙당 사이 개울길을 따라 올라갔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저희가 어제 갔던 그 폐가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폐가의 한쪽 벽에 창호지만 전부 벗겨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귀신에 홀린 무당은 그 벽에 아까 품어갔던 창호지를 붙이더니 한 번만 더 내 집을 건드리면 마을 사람들 전부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모두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선앙당 사이 개울을 폐쇄하고 그날 이후로 선앙당 두 곳에서 매년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저와 다른 아이들은 한동안 어른들의 꾸지람을 들었고 학교 외에는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이나 저희는 암묵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다들 성인이 되어서야 조금씩 그날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그날 제 방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 창호지가 나왔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고 그랬기에 그 무당이 그걸 어떻게 찾아냈는지도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그때 당시 6학년이었던 그 형이 술에 취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폐가에서 도망쳐 나오던 그때 누군가 자기 손목을 잡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니 하얀 창호지가 자기 손목에 칭칭 감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겁이 났던 그 형은 창호지를 찢고 도망치려 했는데 창호지를 가지고 가야 자기 얘기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창호지를 제 주머니에 몰래 넣었다고 합니다. 그날 제 방에서 나왔던 창호지가 바로 그 창호지였고 그것 때문에 귀신이 저를 따라온 거였습니다. 혹여나 호기심으로 폐교나 폐가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던 분이 있다면 당장 마음을 고쳐먹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버려진 곳은 버려진 그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런 곳은 귀신이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이니까요.